안녕하세요. 초등교사 혜라쌤입니다. 교실에는 흔히 말썽꾸러기라고 하죠. 그런 아이들 많고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요. 수업 시간 내내 돌아다니거나 또 앉아있기는 하더라도 계속 뭔가를 만지면서 부산한 아이, 또 자주 우는 아이, 또 선생님보다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아이, 소위 금쪽 같은 아이들 정말 많아요. 말썽꾸러기, 소위 좀 힘든 아이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아이를 가장 힘들어 할까요? 수업 시간 내내 돌아다니는 아이, 저보다 말을 더 많이 하는 아이, 힘들죠. 힘든 건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힘든 아이가 있어요. 의욕이 없는 아이입니다. 뭘 해도 의욕이 없어요. 학습 의욕은 당연히 없고요. 모듬 활동, 놀이 등등 어느 것 하나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. 이렇게 무기력한 학생을 대하다 보면 저도 영향을 받고 축 처져요. 학생이 무기력한 이유는 다양하겠죠. 밤에 잠을 못 잤다든지 불안의 요소가 있다든지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.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 이러한 이유 말고 판단하기에 다른 이유로 무기력한 아이가 있어요. 그 아이가 시사하는 바가 있어 오늘 함께 공유하고 싶어 오늘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. 선행과 심화학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 친구는 가정 환경도 괜찮고 부모님과 상담하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으세요. 학원도 많이 보내시고 계시더라고요. 그런데 학교에서는 무기력해요. 수행평가 같은 걸 보면 상위권은 아니더라도 중상 정도의 나름 랭킹되어 있어요. 그런데 본인은 자신이 공부를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. 이 아이와 지내면서 알아가다 보니 선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제 느낌상은 좀 과하게 하고 있었어요.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은 사실 어느 정도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고 따라서 초등학교 성적표에는 대부분의 과목이 잘함으로 표시가 되었어요. 그렇지만 이 학습 이해도를 제가 심도 있게 평가해 보면 아이가 선행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어요. 학교에서 나가는 수업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과목에 따라서는 약간의 심화학습을 해도 좋겠다라는 정도였죠. 그런데 이 부모님 기대가 워낙 높으셔서 학원을 많이 다녔고 또 선행을 많이 해서 진도도 막 쭉쭉 뺐던 것 같아요. 학원이나 또는 가정학습에서 따라가기가 버거우니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잦은 실패의 경험은 학습 무기력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. 정리하자면 이 헉헉거리는 버거운 선행, 또 실패의 반복적인 경험,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진 경우죠. 이러한 고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동물 실험을 잠깐 살펴볼게요. 개에게 전기 자극을 주는 실험인데요. 이 개에게 전기 자극을 줄 때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개는 이후 다른 상황에서도 이 난간을 극복하고 피하고자 하고요.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개는 이후에 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상황에서도 피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실험이 있어요. 두 번째 경우의 개가 무기력을 학습한 경우입니다. 이해하기 좀 더 쉽게 서커스 코끼리 이야기를 해드리면 서커스에 등장하는 코끼리 정말 크죠. 그 코끼리보다 훨씬 작은 조련사가 코끼리를 자유자재로 다루잖아요.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? 이 서커스 조련사는 아기 코끼리를 데리고 와서 쇠사슬에 묶어두는 겁니다. 말버둥 치겠죠.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아기 코끼리일 때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. 수없이 반복해도 빠져나가지 못해요. 실패를 반복하는 겁니다. 아기 코끼리가 어느 정도 크면 쇠사슬 정도는 아주 쉽게 끊고 나갈 수 있을 텐데 이제는 포기하는 상태가 됩니다. 이 반복된 실패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거죠.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이 반복된 무기력을
학습하게 된 겁니다. 슬프죠. 개나 코끼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슬퍼요.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거예요. 제가 경험한 이 무기력이 심한 아이는 본인이 감당할 만한 학습 과제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. 감당하기 힘든 과한 과제가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실패를 한 거예요. 그 경험으로 학습 의욕이 상실되었던 겁니다. 무언가 해보겠다는 의지도요. 아기 코끼리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. 노력했지만 실패가 잦았고 또 계속 반복되었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노력의 의미를 잃은 겁니다. 이런 아이들을 교실에서 살펴보면 할 수 있는 문제도 풀지 않으려 하고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모듬 활동 같은 걸 하면 뭔가 행동을 시작하려는 의지도 없고요.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물론 인생 전 과정 어느 순간에도 늦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. 그러나 특히 초등에서는 어렵지 않게 시정할 수 있어요. 무기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가 과제 등에서 너무 헉헉거린다 하시면 함께 생각해 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. 아이 수준을 잘 살펴보시고요. 너무 힘겨운 선행은 하지 마시고 과제도 아이의 수준에 적당하게 주세요. 마냥 쉬운 것만 하도록 놔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. 학습에 있어서는 자신의 수준보다 한 단계만 높은 내용에 대해 학습을 해야 해요. 이 개념은 근접 발달 영역 GPD라고 하는데요. 우리 아이들 현재 수준을 명확히 파악하고 어느 정도의 과제를 제시해야겠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. 우리 교사와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. 누구나 다 선행한다. 심지어 다 심화한다. 이런 식의 따라가기는 아이들의 의지를 나약화시키고 무기력을 양산합니다. 우리 아이가 어느 수준인지 학교 선생님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서 파악하시고 선행이든 심하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접발달 영역 GPD를 이해하고 부모님이나 교사,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조금씩 더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는 과정을 거치는 아이들을 기대합니다. 학습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나는 안 돼. 나 공부 안 되는구나. 이렇게 학습 무기력에 빠지게 되니 그렇지 않게 함께 노력해 주세요. 작은 성취를 자주 마련해 주시고요. 성취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세요. 예를 들면 잘했네, 할 수 있네, 노력하니 되잖아.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좀 더 노력하면 될 수준의 것으로 아이가 자신이 통제하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세요.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